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개념인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해야 할 값들을 담아놓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나이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이를 계산하려면 우리는 이미 이제 머릿속에서 돌아가죠. 올해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빼고 플러스 1을 해주면 나이가 나옵니다. 즉, 지금 저는 한국식 나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도라는 값도 처리를 해야 되고 내가 태어난 연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나만 사용할 거라면 태어난 연도는 항상 같은 값이겠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연도는 바뀌지 않지만 태어난 연도는 언제든지 값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변수는 값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값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사용을 할 때는요, let라는 키워드와 const라는 키워드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let라는 변수는 값이 바뀌는 변수예요. 그리고 const는 값이 바뀌지 않는 변수입니다. 흔히 상수 변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나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다. 그러면은 올해라는 현재 해 current year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는 2022라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let birth year는 사용자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let를 사용을 해서 값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프롬프트 문을 이용을 해서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바로 프롬프트 창이 뜹니다. 제가 태어난 연도를 2000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 버스 이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네, 20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를 계산한 값도 어딘가에 넣어줘야 되겠죠. 저는 age라는 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age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current year에서 birth year를 빼고 플러스 1을 해줘. age의 결과값은 23이에요. 2022년에 기준으로 해서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의 나이는 23살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콘솔 창에서 이 내용이 길어져서 가득 찼다 싶을 때는 상단 위에 있는 이 표시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근데 그 값이 지워진 건 아니에요. 아까 current year를 한번 볼게요. 2020이란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current year에다가 제가 다른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2023 에러가 납니다. constant variable 상수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났다라고 나와요. 상수 변수는 보다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애예요. 그러면 birth year를 볼게요. 자, 여기다 2010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네, let로 선언한 변수는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는요, 아까 우리가 let birth year 한 다음에 프롬프트 창을 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이름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birth year에다가 2010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것을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변수에다 값을 넣어주는 것을 값을 할당한다. 변수에 값을 할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const 변수는 재선언도 안 되고 재할당도 안 됩니다.
재선언이라는 거는 커런트 이어를 계속 새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만들면 그걸로 끝이고 거기다 값을 재할당도 안 됩니다. 반면에 렛 변수는요, 재선언도 가능하고 재할당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let but year 하고 앞에서 했었는데 다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선언도 가능하고요, 다른 값을 재할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let이라는 변수는 프로그래밍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어요. 대신 const는요, 한번 프로그램 안에서 선언을 하거나 값을 할당해 놓으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더 이상 선언하거나 할당할 수가 없는 변수입니다. 이제 뒤로 가면 const를 사용하는 예도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l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변수에 집중을 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보다 보니까 var이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ES6 전까지, 즉 ES5까지는 var을 사용을 해서 변수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보고요.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럼 name 안에 홍길동 값이 들어가 있죠. 네, name이란 변수도 가능합니다. var을 썼어도 변수 선언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이트를 보다 보면 이제 다른 사이트의 소스를 보면 let를 쓴 것도 있고 var을 쓴 것도 많을 거예요. 이 var을 지금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전 버전을 그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긴 한데 var을 쓸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호이스팅이라는 개념입니다. (02) 폴더에서 호이스팅 HTML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얘는 외부 스크립트 호이스팅 1.js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요, x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값이 10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근데 va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sum은 x와 y를 더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게 y라는 변수가 앞에서 선언되어 있지 않고 값도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y를 더하라고 해놓고는 y 변수를 그 뒤에다가 선언하고 값을 할당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과연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y가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야 맞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콘솔 창에다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HTML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콘솔 창을 열었더니요, nan이라고 나옵니다. 왜 이게 nan이죠? nan은 not a number, 얘는 숫자가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오류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nan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어요. 이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예상외로 엉뚱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y를 딱 만났는데 y가 선언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얘가 이 부분을 앞에 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y 값이 이렇게 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y가 앞에 선언되긴 했는데 숫자 값이 들어있질 않아. x는 숫자가 들어있어서 두 개를 더하려고 봤더니 y가 숫자 값이 들어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앞에서 선언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y가 앞에 선언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해요. 이것을 호이스팅이라고 합니다. 호이스팅이라는 말은 끌어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y라는 변수가 뒤에서 선언되고 값이 할당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 y라는 변수가 선언되었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호이스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를 내지를 않는 거죠.
오류가 나야 되는데 오류가 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결과가 엉뚱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렛을 썼을 땐 어떨까요? 자, 여기서 hosting2.html을 열고 연결된 hosting2.js를 옆에 열어볼게요. 아까 var로 썼던 부분을 다 let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html을 열어볼게요. 바로 에러가 뜹니다. y라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하는데 초기화도 시켜놓지 않은 상태에서 y를 사용하려고 한다. 이게 앞에 왔어야 되는데 안 온 상태로 쓰기 때문에 얘는 에러가 났다라고 표시가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변수 사용법이죠. 그래서 var을 되도록 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실수해서 호스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 하는 것이고 var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호스팅도 알아봤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변수를 아까 앞에서 뭐 birth year나 current year나 또는 age, name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변수 이름을 만드는 데는 규칙이 있어요. name 1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one name 이건 안 됩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더바, $사인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 가능해요. 대신 숫자로는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단어를 연결해서 변수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birth year다. 태어난 해를 변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let birth 언더바 year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여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언더바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언더바 대신에 하이픈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하이픈 쓰실 수 없어요. 밑줄 언더바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두 개 단어 중에서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걸 보통 카멜 표기법이라고 해요. 중간에 대문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낙타의 그 혹처럼 가운데가 툭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고 위에처럼 언더바로 연결하는 걸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도 흔히 부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마 자바스크립트 다른 분들의 소스를 봐도 이렇게 두 단어를 붙여서 쓰고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변수를 만들 때 뭐 변수 이름을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지만 변수명을 너무 막 무작위로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작성한 소스를 여러분이 보더라도 무슨 변수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고 아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 것 같다 싶은 이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바스크립트 소스에는 변수 이름이 아주 길어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birth year of user 뭐 사용자의 태어난 해라든가 길게 연결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길이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변수에 어떤 값을 담을 것인지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변수 이름은 나중에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변수가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va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호스팅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